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변동이 크게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제 언택트 중심과 그린 뉴딜 그리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이제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악재성 이슈가 뭐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특별하게 강세를 띨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 전반적으로 없다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추석을 우리가 앞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추석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강세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0.95% 하락해서 2,38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은 14조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약 320억 정도, 프로그램이 한 1,00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지는 않았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개인들을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었고,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0.9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어서 315.45포인트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76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누적순 매수는 4,000계약 정도로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베이시스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베이시스가 유지될 때는 프로그램이 유입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추석 연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양도세 문제라든지 신용이 많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은 성장주 중심 움직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간이 왔었을 때 그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장중에 이제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다가 소폭의 하락을 축소해서 약 2.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크게 확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외인들이 약 1,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2,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가 좀 커졌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이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외 증시인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2%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 가격을 넘어간 만큼 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3,315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중요 가격이고, 이 라인대까지 한 0.6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요 가격대 지지 테스트라는 관점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반격을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3개월 연속해서 매수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장중에 실제로 0.5% 정도 오전장까지는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미선물 자체가 한 0.5% 전후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1.84% 하락이 좀 컸던 반면 S&P가 약 1% 정도의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약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이게 될 경우는 2차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겼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형 금융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약 2조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심을 나타냈다 되는데, 이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대규모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법관을 지명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향후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부분도 안전적으로 전개되었고요. 그 니콜라의 CEO가 사임을 했다 이 부분 역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 니콜라 수소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았었는데 이쪽 역시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9월달 하락의 중심이었던 것이 결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 받쳐진 모습을 나타내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 언택트 이쪽에 강세를 띈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재봉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쪽 그리고 원유 서비스까지 하락을 나타내줬다가 되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중장비, 헬스케어 이런 쪽도 당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하락이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7.5% 정도 상승해서 27.7 정도로 올라왔고요. 유가는 하락을 4%대 하면서 39불선까지 떨어졌다 정도.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8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유럽에서의 유로화가 약세 띈 만큼 반등이 나타나면서 93.5까지 올라왔고 원달러 환율은 1165. 그러니까 실제로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시장에서의 이제 환율 가격이 1165였는데 이 부분이 어제 1158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1165원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이제 25선이라는 자리 때 이 이하로 떨어져야지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정화 좀 되고 변동성 자체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장중에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31선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윗꼬리를 크게 달고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독일한다. 앞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위에서 크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는 쌍봉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또 봐도 되고 가장 시장에서 미증시의 조정의 핵심이었던 것은 결국 기술주였기 때문에 기술주가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와 유입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기술주 전체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앞으로는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달 대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상승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을 장중에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어떤 위치대에서 반등을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앞전에 나스닥 지수가 고가를 만들고 급하게 가파르게 급락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약 10% 정도 하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대가 이제 앞전 7월 달에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에 상단 자리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다가 재차 이 하단 상단자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중간 마디따에서 지지를 밟고 상단 자리는 그대로 마무리시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7거래일 동안에 약 10% 정도의 가격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7거래일 동안에 마찬가지로 한 0.69% 정도의 가격 조정이 소폭 들어오고 기간 조정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기술주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마무리한다라는 관점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우선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쪽이 결국은 코스닥과 중소형 개인들의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0.8% 정도 하락이 나타난 반면에 코스닥이 2%대 하락이었고 중소형 역시 1.5% 전후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개인들의 중심이 된 쪽이 하락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계속해서 강세 거의 독보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이 환율이 하락한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로 부과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 I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IT는 뭐 약밥 정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를 IT와 은행, 자동차 이런 쪽에서 받쳐준 케이스고 반면에 그 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다 되는데 우선 증권업종 이쪽에 하락이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간신 종목에서 빼버린 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증권업종은 나중에 언제 투자하냐면 10월 중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 쪽에서가 역시 LG화학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좀 컸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 제약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같은 이런 쪽에서 하락이 컸고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쪽도 개인들이 원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쪽 역시도 하락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외국인들 어제 소폭의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근데 외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나눠진다는 부분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아래서 코스닥 종목의 에코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고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한 케이스고 가장 많이 샀다 된 것이 하이닉스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LG화 역시 3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락이 크게 떨어졌었던 하나솔루션 이쪽 역시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호텔신라 그리고 유한양의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역시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SK하이닉스와 LG화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쪽을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매도를 했다가 되지만 실제로 540억 정도 계속해서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다음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난다.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신한지 쪽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진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기아차라든지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매도하는 모습은 비슷했다 된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이 좀 더 매도의 비중이 컸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수급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고요. 그 외적으로 포스코 계속해서 기간에서는 최근 들어 포스코에 대한 매수가 이어진다 됩니다. 유한양의 동반 매수 들어왔고요. SK이노베이션도 동반 매수.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호텔신라라든지 LG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역시 들어온 모습 동일했다가 됩니다. 매도 쪽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 가장 매도가 많이 나왔죠. 장중에몰, 니콜라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이버도 역시 매도가 나왔었고 첨보라든지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특히 세트리온 관련주가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일부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IT 하드웨어 쪽에서도 일부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왜 시장에서 전차가 중심이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수소차 및 앞으로의 성장 동력 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부분 이게 더 강한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가 28조 8천억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나타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할 때 여전히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었다 되죠. 그런데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 실적 전망치 현재는 37조 5천억입니다. 그럼 작년 3분기가 32조 3천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약 15% 이상 나타난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쪽 이게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4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맞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또 내년에 발표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2021년도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컨센서스 자체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장에서는 약 9조 9천억 정도 컨센서스를 잡았다 되죠. 그 당시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3분기 잘 나온다라고 전망했을 때는 11조까지도 얘기한다고 했었고 반대로 8조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최고 11조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8조 2천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9조 5천억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10조 4천억까지 전망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3분기 전체 실적에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가지고 받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탑5가 누구냐?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 대비 강세가 나타난 것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 가전, LG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쪽에서가 LG노텍, 삼성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IT와 자동차, 이쪽이 시장에서 불안한 국면에서도 역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가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추가적인 동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실적 관련 쪽으로 무게를 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현재 외국인들의 환율적인 부분까지도 겸해지면서 같이 어느 정도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9월달 전략, 그때가 이제 8월 31일 날 방송했던 내용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할 것이다. 이게 신흥국 통화의 강세로 갈 것이고, 국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했고, 국내 자체적인 문제였던 것이 코로나 확산이 다시 이어진다는 부분인데, 100명 이하가 들어온 것이 최소 1, 2주 필요하다 되면서 실제로 이제 100명 이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옵션 프리 빼기를 했다가 지수 제한을 등락시키고 그 다음에 변동폭을 확대한다. 이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조정 가능성, 액면 분할이 종료되었고 9월 초에 미 하원에서 반독점 초안이 공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좀 안 좋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이 코로나 백신 이쪽에서가 임상 3상 결과가 빠르면 9월에서 10월 공개였는데, 원래 9월에 공개를 하기로 했던 데가 아스트라 쪽이었었는데 그쪽에서가 늦어진 케이스가 되면서 10월 달에 대부분 공개가 된다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 자체적인 공장 증설을 많이 할 거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국내 배터리사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 대선 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 성장주, 언택에 대한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이 경우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된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 끝났다가 됩니다. 끝났고 어느 정도 이제 빅테크의 조정도 마무리 국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 뭐냐? 10월 달에 이제 백신에서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남는 거고, 배터리 데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역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었고, 언택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쪽에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남은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 대선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변동이 나타날 거냐 이 부분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주가지수 주간성에서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거래 대금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가격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이 나오기가 힘들다. 왜? 국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이 구간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다. 그래서 지수 밴드를 2350에서 2550까지 열어둔다. 상단 자리 동의를 하다 그러는데, 이 과정이 약 3, 4주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데 국내 증시가 뭐 가파르게 더 조정이 나타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형주 자체가 오히려 변동이 작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더 안정적이다. 근데 이 대형주에서 지수를 받쳐주는 것이 결국은 전차가 받쳐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죠. 추석이라든지 밸류가 많다, 신용 규제가 들어간다, 신용 물량이 많다,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만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단 자리가 915 전후였었던 거고 중간 마디가 840 전후가 된다. 그래서 최소한 840 전후는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승폭이 많은 쪽이 대형 쪽이 좀 더 상승폭이 큰 쪽인 거고, 하락폭이 많은 쪽이 코스닥이 되는 케이스가 동일하다 되겠죠. 해외 증시, 중국 증시 뭐 G테스트 받았다, 뭐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 증시는 기술적 증시의 변동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전망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경제 관련된 운송이나 산업재 이런 쪽으로 더 확대되느냐 이 부분이 있다 정도.
그래서 국내 증시 어제와 동일합니다. 뭐 크게 바뀔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국내 중심의 신구 통화가 강세된다.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기대도 동일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중심이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 외국인 중심의 시장 갈 때 사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고점까지 가봤자 15%밖에 안 되는데 그 15% 먹으려고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냐?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가 10에서 20% 하락이 떨어지는 구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대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된 쪽이 더 좋다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여전히 뭐 똑같죠. 전기전자, 자동차 중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언택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기술 중심 변동성 완화 국면 들어왔다. 여진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7 중심의 성장주는 추가 모멘텀. 그러니까 빅7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강하게 가기에는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라든지 개인 중심이 있는 쪽 이런 데는 추석이라든지 이런 데 맞춘 신용 물량 여전히 우려를 좀 해야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 밴드 동일하고 관심 업종 동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추석 이후 저는 추석 이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쪽인데 지금 구간에서 너무 경계가 진다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쪽 업종을 공략하느냐 여전히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